좋아하는 소설가 한명희 선생님이고요. 지금 한겨레에 있으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한명희 선생이나 우리 홍 선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태안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와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힘들지 않은 태안의 살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명희 선생님은 태안을 소재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모든 걸 접고 저보다도 더 용감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 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우리 한명희 선생님이 글로 풀어내면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지금도 매주 태안의 이야기를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관심 가지고 우리 한명희 선생님 글 소재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제가 태안으로 귀천한다고 하니까 아는 문학평론가 고모 평론가님께서 그럼 이분을 꼭 만나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성함이 몰라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쪽 환경운동도 하시고 사진작업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꼭 만나봐 그래요. 믿음직한 분이니 소개해 주시니까 꼭 만나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귀촌을 했어요. 귀촌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소설집이 하나 나와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그 신문 기자도 소설을 쓰는 소설가이신데 태안을 소재로 소설을 쓰려고 해요. 부상 중이에요라고 이제 인터뷰에는 안 나간 이제 그 수다를 떠는데 그때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 꼭 만나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안 만날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꼭 만나야겠다 하고서 만났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선생님 저희 서서 할까요? 예, 다 서 계시기 때문에 스탠딩 부토크는 저는 생전 처음입니다. 예. 사실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인사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우리 한명희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울에서 놀던 대로 북토크 쇼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실은 오늘 서울 친구들이 와서 놀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우린 태안시기로 놀을 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 태안시기로 한번 놀아보자. 근데 한명희 선생님이 그래도 태안시기로 우리가 간단하게 북토크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이따 지루하면 사인 주세요. 저희들이 끝낼게 수다봐요. 네, 볼륨 끌 수 있거든요. 네. 예, 저희 서 있는 게 힘드니까 짧게 그 선생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시도 있지만 책이 사진집이 귀한 사진집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어디 가서 이렇게 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하셔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 전시를 하게 되었으니 출판 기념해서 선생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작가 프로필이 너무 길어서요. 저한테 주신 게 A4 4장이 넘어요. 저는 책이 아직 4권밖에 없어가지고 4줄이면 끝나는데 선생님은 4장이 넘더라고요. 서울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태안에 와서 이렇게 연달아 걸쳐 있는 것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발바닥이 근데 240밖에 안 신어요. 신발은. 근데 240은 신발을 신으면서 발바닥이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환경운동가이고 또 사진작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면 너무 밋밋해서 선생님이 그동안 해오신 작업들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것, 최근의 작업들 중심으로 조금 선생님 스스로를 소개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항상 이제 저를 얘기를 할 때 저는 한국 여성 다큐멘터리 작가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작가로 프리랜서로 현장에 30년을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30년 이상을 일을 하다 보니까 세계를 돌아다녔던 그 거리가 지구 한 바퀴를 넘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을 돌고 어느 날 갑자기 태안에 이런 비보가 왔을 때 내가 세계의 어떤 곳에 가서 취재를 하고 기록을 하는 것보다는 내 고향 태안을 내가 기록하는 게 내가 다큐멘터리 작가로서의 최고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 겁 없이 아까 우리 홍선생님 노래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나인 거예요. 태안으로 무작정 와서 그 오는 날부터 저는 그 63빌딩에서 떨어진 것 같은 내 인생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아니었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내 고향에 와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존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를 잡아줬던 게 신두리 사부입니다. 신두리 사부가 나를 잡아줬고 신두리 사부의 그 모래 언덕하고 내가 나눴던 대화 그 대화를 가장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좋아졌던 남자가 서정철 교수예요. 제가 어느 때든지 사부에서 못 보던 것들과 모르는 것들과 상황이 바뀌었던 것들을 언제든지 저는 콜을 하면 저 교수님이 저한테 답을 항상 주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일한 큰 백이었고요. 그 다음 그 백이 이제 천리포 수목원이었어요. 저를 여기서 머물 수 있었던 거는 천리포 수목원에서 우리 산림청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저를 직원같이 제 자리를 준비해주고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청장님 그 다음에 국립공원의 임직원분들이 제가 태안에서 머물러서 태안을 기록할 수 있는 뒤에서 큰 백그라운드였었거든요. 근데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저한테 지금도 계속 너는 신두리 사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저한테 계속 던져주셨고요. 여기서 이 작업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내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게 제가 태안을 온 목적이 책으로 한 권이 이제는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로필처럼 이야기를 다 담아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쪼개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한 답에 다 담아주셔서 그러면은 그 책의 맨 뒤에 보면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말이라고 하는데 사진집에는 작가 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가들의 산문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진만 봐서는 모르는데 글을 읽으면 사진이 더 잘 읽혀요. 그래서 작가 노트를 재밌게 봤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은 신두리 해안사구를 백사장이라고 불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사장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작가 노트인데요. 중학교 때 신두리 사구로 소풍 가셨다고요. 근데 철망도 있고 깡통도 걸려있고 깡통에 움직이면 총을 든 군인들이 왔다. 저는 이게 굉장히 낯선 그 장면이에요. 왜 군인이 있지? 사구에 그때 소풍 이야기와 그때 신두리 사구 이야기 좀 잠깐 들려주세요. 선생님들도 태안 출신들은 거의 아실 거예요. 제 친구들이라든가 제 친구들이 학교 진학을 안 한 친구들이 반 이상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원장님이나들은 아시겠는데 이 지역의 분들은 월북하신 분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빨간 밑줄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셋째 오빠 같은 경우도 공대를 나와가지고 현대건설에 취직을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 신두리 해안사구는 아시다시피 군사보호지역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을 때 중학교 소풍을 제가 거길 갔었고요. 그 기억이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평양을 들어간 작가이고 평양에서 백두산을 올라가서 기록을 했었던 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입니다. 제가 정부에서 평양을 보내줘서 평양에 가서 백두산에 가서 백두산 천지를 평양에서 올라간 작가는 이제 사진가는 저 혼자인데 그때 MBC하고 저하고만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때 평양에 가서도 내가 어렸을 때 신두리의 사고에서 봤었던 그런 느낌을 으시으시한 건 저는 사실은 느꼈어요. 왜? 어렸을 때 거기서 철조망과 아무것도 아닌데 철조망을 건드려져서 깡통이 흔들리면 뭐 이렇게 총이 쏠까봐 겁나고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자랐었는데 그런 어린아이였었던 그 감정이 평양에 갔을 때도 그 암흑의 그 도시에서 그런 것들을 살짝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왔는데 다 그런 것들은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도 사실은 저는 서정철 교수님한테 계속 이렇게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보고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 연계성이 있어서 지금 제목이 기억하는 풍경입니다. 중학교 때 그 내가 보고 느꼈던 그 감정과 그 내 머릿속에 담아져 있던 풍경들이 지금 여기서 다시 리와인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여기 군사 보호 지역이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되게 무식하죠. 네. 근데 사진은 또 이야기이기도 해서요.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지 하는 그런 궁금함들을 끌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역사의 증언이기도 하고 현재의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제가 아까 처음에 선생님 소개하면서 그 2007년 12월 7일 그 엄청난 그 해양 사고 이후에 태안으로 내려오셔서 그 신두리 사고를 제일 먼저 찾으셨다라고 그 노트에도 적혀 있어요. 왜 신두리 사고였을까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지난 서울을 올라가서 아마 태안을 10번도 안 와봤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내가 도로를 잘 모르니까요. 근데 텔레비를 보고 내가 태안을 가야 되겠다. 근데 저도 가정 주부고 아이가 셋이나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은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무작정 저는 태안의 이 기록을 내가 해야지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그때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스케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9일부터 내려온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4일은 태안에 있고 3일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딱 내려오면서 맨 처음 내 발걸음이 갔던 것이 신두리 사고였어요. 신두리 사고 가서 딱 그 해변을 보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글의 제목이 근조 띠를 두른 내 고향 태안 이게 제가 첫 번째 글이었거든요. 그 해변이 완벽하게 근조 띠를 둘렀던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태안을 떠날 수가 없었죠. 이거를 내 고향을 기록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신이 있다 그러면 나를 고향으로 다시 부른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여기 선생님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까지 저는 이 태안이 너무 싫었어요. 촌에서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학교 가려고 하면 신발이 이슬에 젖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 가지가 난 너무 싫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나이가 먹어서 그 상황을 보고 저는 고향을 다시 돌아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작가는 우리는 그게 있거든요.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1번의 신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지키고 이제 그 작가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직도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근데 저는 아직도 할 일이 여기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신두리 해안 사고를 기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8년 동안 그곳에 매일 발걸음을 하시고 기록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말이 18년이죠.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장편을 써도 18년 동안 끙끙대고 쓰면 그냥 내다 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 후련함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을 그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이 쌓이면 서다도 같이 쌓여서 이야기가 더 덩어리가 커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야기 서사의 작업인데, 외려 사진은 선생님 방금 얘기하셨지만 다큐멘터리 잡기는 제일 빨리 들어가서 얼른 작업하고 빨리 나오는 게 그 작업의 룰이라고 얘기하셨듯이 사진기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을 포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장시간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자세로, 특히 선생님은 어떤 자세로 접근하시나요? 다른 작업은 이제 순간적으로 찍고 나와야 되는데, 신두리 사부는 제가 우리 소교수님한테도 그랬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1년이면 한 250일 정도는 제가 사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고 오늘 서울 올라갔는데 사구 때문에 다시 내려와요. 사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내려오는 내가 행정에서나 동네 사람들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인터뷰 하나 하면서, 이 사진 한 장에 있는 사구가 나의 자식 같은데, 자식이 망가지고 나쁜 게 될 때 어떻게 부모가 돼서 안 보게 되느냐. 나는 내 살가 같아서 얘네들을 매일 봐야 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함을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 나왔기 때문에 자연 환경 신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고 아는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작가라는 게 들어와서 현장을 보고 취재하고 기록하고 나오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고를 알기 위해서 제가 생태 해설사를 자원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 해설사를 하면서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매일 공부하게 됐고요. 공부를 하니까 뭐가 오느냐? 얘네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그럼 얘네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태안군청 직원이든가 신두리 상구 주민들이 나를 어느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외계인 같은 여자가 당신이었어?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XXX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밥상머리에서 술상머리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상한 외계인 뿔이 많이 나온 여자인 줄 알았는데 멀쩡한 여자인 거예요, 내가. 그랬듯이 저는 그 신두리 사고를 우리 집보다는 내가 보존하는데, 보호하는데 내가 1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애들이 뭐라고 했지 아세요? 왜 그 일을 엄마가 해야 돼?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모래언덕이 저한테 매일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카이브로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이 공간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나눴던 대화가 장면에 저는 이제 소설가들한테는 소설이라고, 나는 이 한 장이 시 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한 장의 시 한 편을 저는 시인 문장으로 쓴 게 아니라 사진 한 장으로 만들었다. 그게 이제 저한테 가장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15,000년 동안 이 존재하고 있는 모래언덕 앞에서 작은 모래 알갱이만도 못한 인간 내가 같이 저 모래언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래를 불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 작업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이 사진들이에요. 그 시간을 다들 전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사진집에 그 켜켜이 쌓여있는 그 시간들을 누적되어 있는 거, 그 흔적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사진집을 넘기면서 제가 제일 처음 느꼈던 감각은 신두리 사고가 태고의 시간 같다.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아니고 뭔가 다른 행성의 풍경 같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가서 보면은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서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 작업하셨지만 자연의 시간을 굉장히 응축시킨 것 같다, 작품 속에. 그거는 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이중 이미지를 통해서도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몽환적인 이미지인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이 이중 노출 방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영상 같기도 하고요. 시간을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보여주지 않고 시간은 이래. 요 한 곳을 한번 봐봐. 이게 다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다중노출, 이중노출. 여기 있는 작업들은 아까 제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곳곳에, 그 다음에 몽골의 암각화를 보면서 미국에 어디 가서 뭘 보면서 그 봐왔던 이미지들을 제가 태안에 왔을 때 스몰 사이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지껏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봐왔던 이미지를 나는 다시 그곳으로 안 가도 내 고향 태안에서 충분히 나는 이거를 기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만들려니까 제가 매번 지금 열흘째 하는 얘기인데 화가들은 덧칠을 하면 되고 붓으로 그려 넣으면 돼요. 근데 사진가들은 찰칵 요 순간에 빛과 그 노출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5년 정도는 워밍업을 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가 평면 작업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매뉴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저한테 딱 제 이야기를 바로 받아서 기록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다중 노출이었고요. 다중 노출이라서가 좋았던 건 시간과 공간, 그 다음과 색감과 질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요번에 그 인사동에서 전시하면서 홍대 교수 색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여러 명 오고 다양하게 저한테 이제 그 토론을 했는데 미술에서 안 만들어지는 색감을 지금 당신은 만들어냈다. 그것도 포토샵이 아니라 저는 즉석에서 카메라에서 바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근데 이 이중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왜 시간도 어길 수가 없어요. 빛과 그 다음에 이미지가 바뀌니까 그런 것들은 그 순간에 정확한 제가 계산과 완성된 그림을 그 자리에서 2번의 샷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끊임없는 이거는 제 이제 생각과 그 계산 이게 이제 다중 노출에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제가 스토리로 만드는 거죠.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한테 이중 노출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중 노출을 해야지? 이거 아니었던 거죠? 예, 그건 아니죠.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선생님 작업의 내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채화 같아요. 이제 우리 서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신두리 사구를 최소한 1년에 몇 번씩은 오실 거라고요. 지금 신두리 사구가 아니라 이제 저런 형태 초지로 바뀌어가고 있죠. 제가 이 사진이 2017년도 작업입니다. 2017년도 작업이 이건데 이 이미지는 이제는 제가 볼 때 제 인생에서는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초지가 이제 지금 사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저기에서는 제가 아까 다중 노출의 원근감과 질감과
다양한 우리 그 파스텔 그 물감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색감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고 중간에 그 진한 색에서 밝은 색으로 갈 때 삐쭉삐쭉한 올라온 그 풀들이 저는 선생님들 여기에 있는 사진은 다 바람, 생명, 모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풀들이 생명력, 기운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무지해서 선생님 저것도 다중줄로 그렇죠. 그 그 밝은 색이 맨 먼저 찍었고요. 두 번째 찍었던 색이 이제 먼저 찍은 거는 밝게 오버가 되고 앞에 진한 색인데 항상 그 톤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는 그 순간에 이제 빛의 노출, 빛의 노출로 그 순간을 선택을 하게 돼요. 아름답습니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같았어요, 저는. 저쪽 구석에 그 코너에 있는 사진은 파도가 섰더라고요. 네. 와, 이 작가들은 이런 작업하면서 재밌어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파도가 일어서서 세워져서 마치 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나름 애정해가지고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 한두 점만 보여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제가 요게 어디 언론에서도 이 사진을 썼는데 선생님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냥 통보리 사초 일인데 통보리 사초가 지금쯤 가면 바람이 너무 많이 바람을 이겨내다 보니까 제가 돌돌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통보리 사초들이 많이 말렸는데 제가 항상 걔네들하고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약을 잘 못 쓴 것 같아. 파마가 좀 너무 꼬불꼬불해. 조금 펴봐라. 안 그러면 너는 태안 미장원을 한번 가봐. 여기 원북 미장원은 파마를 제대로 이렇게 못 빼잖아. 내가 그럼 걔네들이 또 끄떡끄떡해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날 얘가 한쪽만 튀어나왔는데 얘가 계속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착 한 번 하면 모래밭에 한 줄만 흩어지니까 너무 외롭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두 번 찍는다 그랬잖아요. 다중을 한 번을 더 찍어주는데 원래는 그림자가 없었죠. 근데 그림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람의 흔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번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가니까 제가 볼 때처럼 돌돌돌 말리면서 날아가는 느낌으로 해줘서 항상 쟤네들하고는 이제 미용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야 너는 야매로 했구나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작업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기 고드름 사진 사고의 고드름 예. 사고의 고드름 보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도 못 보셨어요? 보죠. 네,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고드름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이제 지금 한겨울에 가장 추운 날 가서 보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몽골에서 봤던 암박화를 이제 연상을 많이 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일찍 가서 보고 나서 해가 딱 뜨면 저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수수수수 순간에 다 녹아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요 순간을 딱 해야 되는데 이때 평면적으로 그냥 한 번 턱 찍으면은 저렇게 명암이나 질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지니까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노출을 빛을 조금만 주고 그림자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몽골의 암각화는 인간이 만들어 놨지만 이 모래 고드름은 자연이 만들었고 이거는 세상에서 딱 그 순간만 볼 수 있는 거, 또다시 볼 수 없는 거. 여기 있는 작업들이 다 제일 스릴이 있는 건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상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작업을 리와인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매일 가서 360을 찍어도 이렇게 고드름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리완 그때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일 많이 인사동에서도 인기가 제일 많이 있었던 작품이 이제 이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해당화 작품. 해당화는 환경부 쪽에서 이제 구매를 이미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새삼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작품에서 제가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실만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고의 고드름을 꼭 보리라.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다리 아프시죠? 맞아요. 네. 배고파요. 그죠? 네, 배도 고프고. 저희 질문 좀 오신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자체 질문 좀 받겠습니다. 한두 분만. 혹시 있으실까요? 저 정면에 있는 저 사진이 예. 사람 맞아요? 예. 이제 이 사진은 아까 제가 17년도에 찍었다 그러는데 제가 매일 이 얘기를 해요. 해설사잖아요. 신도리 하나사고는 빙하기부터 생겨서 1만 5천 년 됐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이 사진을 1만 5천 년 됐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1만 5천 년 전과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그룹으로. 그 다음에 맨 뒤에 하얀 부분은 1만 5천 년 전이에요. 그 하얀 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1만 5천 년 동안 현재 나는 이 언덕에 서 있더라. 그거를 저는 표현을 했고요. 아까 이제 또 여기 어떤 분이 오전에 찍었어요? 오후에 찍었어요? 신도리 사고는 오전에 찍으면 모래가 다 하얗습니다. 오후에 찍었을 때 모래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노을 직전에 아마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가 항상 신도리 사고를 하면 그래도 세미 누드 잘 빠진 여자 같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나신 신도리의 나의 친구 나신 너가 여기 있어서 난 참 행복하다. 근데 오늘은 덜 섹시하네. 그 다음에 고드름이 저를 있을 때, 야, 우리는 브라인드를 너는 새로 붙였네? 오늘은 스카트가 짧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홍선생님 노래 돌아갈 수 없다는데 제가 그때 눈물이 났어요. 저 돌아가고 싶었는데 얘 때문에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또 됐나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하신 거를 이렇게 한번 묶으셨으니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다른 작업들 하셔야죠.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은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들한테 문자 넣을 때 신도리 해안사고의 중간 보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제 서 교수님도 그랬고 아까 김영인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작업은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지금 자연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마지막 작업이에요. 이 초지 언덕이. 그 이후에는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 작업은 내가 하면 거짓말로 뺏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생태적인 거, 환경, 생명 쪽으로 2년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선생님들하고 또 이런 좋은 자리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방금 그 말씀은 사고가 이제 초지화되어서 그런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선생님 작업도 이제 모래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이실까요? 그럼요. 처음에는 제가 왜 행정이나 지역 사람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사고는 사고자와야 되고 사고가 보호돼야 되고 보존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저한테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적응하면서 자연화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 했었던 게 이제는 16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나한테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놓을 때가 됐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여기서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변신한 사고를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기록하시고 울고 웃고 보존하시느라 활동하시고
그리고 작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선생님 작업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